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일 새벽 1시입니다. 이태원 사고의 와중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포위망이 날로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를 재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을 하도록 지휘를 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회사가 천화동인 1호다.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재명 씨다. 또는 이재명의 측근이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법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덫에 걸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태원 사고의 후유증이 크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이재명의 꼬리를 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정권 말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말기로 갈수록 약해지지만은 지금은 첫 해입니다. 가장 강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시간이 충분하고 더구나 요사이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남욱 그리고 유동규 같은 아주 핵심 내부 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새 수척하게 보입니다. 본인 말로는 몸무게가 한 7, 8kg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제 있었던 법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이 게이트의 또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합니다만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김만배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도 업자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김만배 이 동업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도대체 이 말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법정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물은 겁니다. 물은 근거는 뭐냐? 2020년 3월 24일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곽상도 변호인이. 그런데 문제의 녹취록 2020년 3월 24일 녹취록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김만배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라고 답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운을 떼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예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 라고 답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부분은 김만배가 정인 즉 정영학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재차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영학 회계사는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것이 없다면서 일부러 녹음 파일을 잘라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잘라내지 않았고 업무와 상관없겠다 싶어서 제외했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또 묻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정 회계사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2020년 10월 26일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변호인 측이 또 윤석열이는 형, 이거 김만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는 형, 김만배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무슨 카드를 가졌느냐는 말이냐고, 가졌다는 말이냐고 물으니까 정 회계사는 실제 어떤 카드인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변호인은 다시 김만배가 정인에게, 즉 정영학에게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나?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물었더니 정 회계사는 모두 그렇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등과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나눈 대화나 녹음을 정영학 씨가 녹음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주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에 와서는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정의 대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김만배, 남욱씨 등의 재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27일 재판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지난해 3월 4일, 지난해니까 2021년입니다.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때였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지난해 3월 4일 정영학 회계사와 그의 부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를 하고 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신문을 합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그거 하니 다들 도망가는 거야. 그러자 부인이 이재명이 그거 하니 도망가는구나. 만배도 도망가면 되겠네. 안 되면은 남욱이가 혼자 가는 거고 라고 말을 해요.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이 대화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니까 정영학 씨는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이라면서 김만배도 직접 유동규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남욱을 통해서 돈을 준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사리느냐고 물었습니다. 해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정영학 씨는 걱정을 했었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과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대선 과정에서 폭로가 될까봐. 그래서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정인, 즉 정영학이 생각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김만배 씨가 관여한 것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의미가 맞느냐고 정리해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역시 재판장이 핵심을 정확하게 집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재판장이 보는 이 문제의 핵심,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정영학이 생각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김만배 씨가 관여한 것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의미가 맞느냐? 정영학 씨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 씨는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인 2020년 10월 김만배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이 약속을 받아낸 유동규 씨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지금 협조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니까 이 700억 원의 성격이 뭔지를 아마 이야기했겠죠. 이 700억 원은 유동규 씨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누구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법정에서 제시된 대화는 뭐냐면은, 그에 따라서 대장동 일당들이 유 씨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방법을 논의했는데, 작년 3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을 감지한 김만배 씨가 수익 분배에서 발을 빼려 했고, 대신 남욱 씨를 투입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충 앞뒤 맞춰보면은 이 700억 원을 유동규한테 주면은 이게 결국 이재명과 연결되는 게 될 것 같아가지고, 김만배는 수익 분배에서 빠지겠다, 도망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엮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검찰은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등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했다며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최근 유동규는 이 사업 결정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폭리를 보도록 해주는 특혜를 준 대가로서 유동규에게 그러니까 시장을 대리해가지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유동규에게 700원이라는 몫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난 월말 법정에서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직접 나서서 정영학에 대한 신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민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4년 12월 초에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 씨와 나, 정 회계사 3명이 만나서 김만배 씨가 나에게, 즉 남욱 씨에게 사업에서 빠지라면서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인이 옆에서 듣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당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점입니다. 김만배 씨가 전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남 변호사가 당시 함께 있었던 정 회계사에게 확인해 물은 겁니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이야기 들은 적 없다면서 계속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게 낫다 정도만 들었고, 이재명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검찰 조서에서는 들었다고 했다고 충고를 하니까 정 회계사는 저는 불명하다고 했다고 빠져나갑니다. 남욱 변호사가 기소 후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저와 정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반발하다가 지분 25%에 수용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이게 거의 결정적인 증언입니까? 김만배가 자기도 실제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남욱은 25%만 받고 만족해라. 왜냐?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에 배당된 1200억 원이 이거 사실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 인사에게 배당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거고, 이걸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 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면서 김만배 씨가 50%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 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에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에서 7호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1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거 기억나나? 라고 물었어요.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0억 원의 수익 건물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형식상으로는 화천대유, 즉 김만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소유주는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 인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씨를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 흐름이죠. 물론 남욱 변호사는 알고 있겠죠. 동업관계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이걸 증거로 확정하느냐 하는 그런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은 덮는 수사를 했다면은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은 지금 밝혀내는 뒤지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와 연관되어 가지고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영학, 김만배 두 사람이 언제까지 버틸 거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몸통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되기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죠. 그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폭리를 보도록 설계한 사람이 성남시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부정했지만 그건 이제 확정된 사실로 보고, 그 다음에 폭리를 보도록 업자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해 줬다. 그런데 예상대로 4천억 원의 폭리를 보았다. 그럼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 인사에게 1200억 원 또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해진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 그는 그냥 제일 중심부에 있는 건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세월 다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딱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 그 몸통을 물었다는 겁니다. 물었다. 그러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냐. 그래야 증거를 다 갖출 것이냐. 그러면은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전개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존립에 그리고 민주당이 딛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의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역사적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